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시장도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려는 힘이 마무리에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셀과 저 PBR 쪽에서 탄력 확인되면서 코스피도 그 힘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코스닥은 좀 빨간불도 켰다가 파란불도 켰다가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은 좀 매도세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 같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 둘에서는 공통적으로 확인됐던 수급이 2차 전지 셀 쪽에서 확인이 됐고 저 PBR에서는 금융 쪽 매수세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34%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2648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확인이 됐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 쪽에서는 좀 아쉬웠던 게 차익 실현 매물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이 안에서는 전략 어떻게 또 챙겨가야 될지 저희가 또 함께 체크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로는 857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이후로는 또 거래량 기준 급등주로 한 번 더 종목별 흐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일단 TCC 스틸 보시면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더니 오늘도 상위단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6%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죠. 삼화전자 이렇게 15%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토스 운영사죠. 비바 버블리카의 구주 매각 입찰을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역시나 관련주 이월드가 또 14%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삼부토건과 STX의 상승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스닥 보시죠. SP소프트 어제 또 상장이 됐던 종목이죠. 근데 어제도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방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행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의 시세가 엄청났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상위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성정보는 상한가로 마무리됐고요. 유비케어까지 23% 넘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고바이오는요. 사우디와의 계약 체결 이슈 확인이 되는데 역시나 또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무리된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렌시스까지 여기에서도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로봇주에 관심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변화가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새로운 한 주 맞이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이 한 주 마무리 계속해서 좀 깔끔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는요.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상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방송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판단에 도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또 시원하게 간파할 수 있는 주식 고수가 또 선정해 주신 강펀치 키워드 어떻게 꼽아 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웹툰 원작 드라마
흥행 공식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처럼 내 남자와 결혼해줘 그리고 살인자 난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최소한 보진 않더라도 들어는 봤을 정도로 큰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모두 다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남자와 결혼해줘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월화 드라마 최강자 자리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살인자 난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자마자 11개국에서 시청시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쇼박스 등을 들 수 있는데 흥행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 말이었죠. 이 서울의 봄이 가져다 줬던 그 열풍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쪽에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관련 종목들을 선점해야 할 때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웹툰이 원작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웹툰 종목들까지도 봐야 할지도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쭉 하락세를 걷던 이쪽 기업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내놨죠.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았죠. 컨센서스는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 상승은 가파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수요 둔화 같은 이런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특히 브라질이라든지 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큰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있어요. APR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흥행, 정말 큰 흥행이었죠. 증거금이 14조가 모였고요. 그리고 비례 물량 한 주를 받으려면 3억 원이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 비례 물량 한 주를 못 받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이나 큰 인기를 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APR의 등장으로 인해서 의견 자체도 굉장히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섹터 내에는 시총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가 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총 2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오히려 낙수 효과로 인해서 운기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견 중에 멘토님들은 어떤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인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시즌2 함께하면서 처음 봬요. 오랜만에 네, 와주셨잖아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뭔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발하고 오셨나요? 아니 그런 뭐 건 좀 아니에요?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해서 좀 짧게 커트를 좀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요. 시즌 2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또 뭐 그동안 반도체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 멘토는 반도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제 당분간 좀 반도체 말고 좀 다른 섹터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볼 예정이니까. 그만큼 잘하시니까 기대감도 큰데. 네, 그렇다고 반도체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반도체만 하니까 이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 멘토는 반도체밖에 모른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다른 좀 재미있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이제 반도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제시할 종목은 일단 반도체는 아닌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강펀치 키워드로 살짝 힌트가 나가긴 했는데 오늘은 반도체 이외의 섹터에서 좀 전략을 꾸려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도 나눠주셨고 오늘 강펀치 키워드로 또 다음 주 장을 위한 전략 프레임을 좀 세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풀어보죠.
웹툰을 키워드로 갖고 있어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곧 흥행 공식이다. 이렇게 강펀치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반도체도 강하시지만 저는 콘텐츠 키워드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울의 봄도 그렇고 작년에도 콘텐츠 관련해서 또 잡아주신 것들 되게 많지 않나요? 예전에 그 송중기 씨 나왔던 재벌집 막내 네, 아들. 그 레몽레인을 그때 한번 상한가 보낸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렇게 네. 해서 보내버렸나요? 네, 보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콘텐츠 관련해서도 굉장히 네. 또 때를 잘 잡아주신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어떻게 수익을 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또 모멘텀 보고 계실지 먼저 내용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모든 섹터군들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힘을 못 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영화가 사실 성공한 영화들이 작년에 거의 없었고요. 손에 꼽죠. 네, 특히나 이제 손익분기점 넘긴 영화. 범죄도시 같은 경우라던가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1,00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리 중앙은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뭐 또 뭐가 또 주가 오르겠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웹툰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웹툰에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그 웹툰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요 뭔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IP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미국에 있죠. 디즈니, 마블 캐릭터들, 네. 마블, 디즈니 이걸 해서 대표적으로 어벤져스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그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네.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디즈니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웹툰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웹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나스닥 상장한다, 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서 이제 수출, 직접 저작권을 수출을 하고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드라마에 대한 판권까지도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매출을 가져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터닝 포인트가 될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웹툰 드라마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드라마 중에 좀 소위 잘 나간다라는 드라마들이 대부분 다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모범택시도 그랬고요. 네, 모범택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한희 씨 나오는 밤에 피는 꽃도 이게 웹툰 원작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청률이 제일 좋아요. 밤에 피는 꽃이요? 예, 지상파 드라마 중에 지금 최근에 일일 드라마랑 주말 드라마 제외하고 예, 이렇게 좀 시청률이 좋고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경우는 사실 케이블인데 네. 시청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2024년도에도요 계속 웹툰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고 지상파에도 지금 최근에 웹툰 드라마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왜 지금 제작사들이 웹툰 IP를 가지고 왜 만드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국엔 만드나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사업과 엮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드라마랑 웹툰 뭐 영화가 성공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웹툰 원작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배우와 뭐 이런 일반적인 드라마 제작 시에는 배우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밖에 할 수가 없어요. 광고를 한다던가. 근데 웹툰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더 많아진다라는 파이프라인이 거죠. 훨씬 그렇죠. 더 다양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바이오로 예를 들었을 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바이오시밀러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서 매출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툰 IP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이제 다른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을 더 만들어
끌고 가보자 이거라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라던가 OTT 관련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흥행하게 되면요. 사실 이번에 뭐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쿠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수교를 함에 있어서 그 K 컨텐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쿠바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게 까지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위 선양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위 선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OTT 그리고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봤고 사실 주가가 이제 더 빠질 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 섹터 전반적으로? 네, 지금 뭐 보시면은 콘텐츠리 중앙은요 지금 몇 년째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반등이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 CJ ENM이라던가 뭐 CJ CGV라던가 영화 쪽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영화 쪽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OTT가 잘 되니까 영화를 사람들이 보러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맞아요. 문제였던 영화관. 거죠. 그럼 네. 영화관 쪽 실적은 좀 별로였나요? 이번에 실적 발표. 사실 그러니까 1000만 영화를 2편이나 배급한 콘텐츠리 중앙이 실적 개선이 이렇게 약간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차트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콘텐츠리 보시면은 중앙을? 콘텐츠리 중앙 볼게요. 콘텐츠리 네. 중앙 보면요. 사실 이게 좀 확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네. 쪽에서 이렇게 실적 개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을 좀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주봉상 보면요. 이게 반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뭐 그러네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고요. 실적 보시면요. 사실 지금 2023년도도 결국엔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흑자 전환이 오. 이제 24년도부터 좀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선반영됐다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OTT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런 웹툰을 IP로 한 그런 드라마라든가 콘텐츠들이 좀 괜찮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과거에 지금 23년도, 22년도부터 계속 만들어 나왔던 드라마들이 지금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쩌다 사장 보면요. 네. 거기에 이제 조인성 씨랑 차태현 씨랑 미국 가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K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요. 지금 방영한 거를 몇 년 뒤에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시점은 그 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컨센서스 상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매출이 나겠다라고 집계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가가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붙여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실적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미래의 것이 선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등할 여지가 있고 지금이 이제 바닥권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좀 들여다볼 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실적적으로 봤을 때 연결고리 지을 만한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은데요. 이 콘텐츠 관련주 일단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서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흥행을 한 드라마들 중에서 정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대다수다라는 점에서부터도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교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 그만큼 우리 K 콘텐츠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다. 지금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했을 때 얼마나 그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시세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종목 전략도 상세하게 세워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시장 흐름에 맞게 또 투자 판단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안에서도 꼭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강펀치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짚어주셨거든요. 와, 이게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해요. 이게 실적이 또 좋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단단해져 가고 있나 봐요. 원래 실적이 좋았는데
원래 좋았는데 더 잘 나온 거고 오. 사실 그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반등하는 이유는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대감을 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안 좋게 나왔고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다시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성장성은 뭐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피부과 장비 중에 네. 이런 리프팅 장비들이 독일 제품을 많이 써요. 오. 근데 독일 제품들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뭐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경우도 제품이 우리나라 거 있고 외국 거 있고 뭐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 거 좀 비싸요. 오.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기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가격은 독일 제품보다 싸고 그리고 성능은 괜찮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왜 비싼 돈 주고 독일 거 써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피부과 비급여가 거의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개인 병원을 피부과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장비를 엄청나게 산다고요. 심지어 새로운 장비가 출시되면 미리 예약을 해갖고 일단 장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피부과를 찾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단 장비를 넣어놓으면은 카트리지만 갈면은 계속 시술을 할 수 있잖아요. 보여지는 수요만으로도 네.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피부과 뭐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장비를 일단 다 사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렌탈 하다 보면은 그 렌탈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단 사자, 사놓고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 한 1년, 2년 하면요.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진을 남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병원에서의 수요의 증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장비를 하나 팔면 거기에 소모품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막 사용하다 보면은 소모품을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 홍보 비용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이 기업이 다 높아요. 최소 30% 이상. 클래시스는 50%가 넘습니다. 제가 이 영업이익률 마법의 50%가 반도체에도 하나 있었죠. HPSP. 네, 그게 또 있었다시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밝아지실 그게 아니라 일이 마진율이 높은 건요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금리 인하가 언제 되냐, 뭐 갑자기 뭐 경기 둔화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고 마진율이 높으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제품 출시만 하면 지금 네트워크 병원들은 산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오르는 것처럼 그러면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하반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요? 네, 이게 하반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판매된 개수만 해도 지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계속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들은 이제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사실 맞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마진율 이런 것들이 그러면 투자로 이어지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앞으로 그렇겠네요. 사업성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멘텀까지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APR 말씀하셨는데 APR 같은 맞아요. 경우도 이거를 꼭 짚어봐야 될 게 네. 이제 왜냐하면 또 우리 IPO에도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부분이
맞아요.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여기에 또 좋은 성장성까지 갖고 있는 APR이기 때문에 이걸 포인트로 또 미용기기 쪽에 전략을 세워볼 필요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IPO 하고 나서 다 해먹었거든요.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거기에 수급이 다 몰렸거든요. 네. 근데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APR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홈케어 하는 제품이에요. 김희선 네. 씨가 광고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유재석 씨, 김희선 씨 네, 같이. 네 그리고 여기가 메디큐브라고 해서 피부 트러블 관리하는 제품들 다 이 기업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디큐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물론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쪽에 수급이 쏠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거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근데 한 주에 25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높지 않나요? 네, 따따블 가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소액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주에 100만 원짜리 사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뭐 상장하자마자 액분하고 갑자기 막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수 기간도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쉽게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한 주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과연 소액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겠냐라는 점으로 봤을 때, 물론 수급이 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몰리겠지만 저는 낙수 효과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APR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미용기기 쪽에서의 좋은 영향력 일단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강펀치 키워드 관련해서 좀 뼈대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 전략 좀 세세하게 세워보면서 다음 주에 관한 전략을 또 잡아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잠시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저희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한 멘토님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주식팀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의 새로운 합류로 인해서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 이동훈 멘토님, 그리고 오늘 출연하고 계시는 이주호 멘토님까지 정말 최강 멘토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바뀐 룰도 말씀드려야겠죠. 원래 기존에는 3일이었던 수익률 대결이 이 2달까지 대폭 확장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도 누려갈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실 텐데, 바로 두 번째 룰 때문입니다. 멘토별 포트폴리오가 원래 최대 3개였어요. 그런데 이게 7가지 종목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때문에 멘토님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실제 본인들의 계좌를 운용하듯이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 선택지 열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취사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수익률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으니까 목표가 제시하는 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순위나 당일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고, 최종 순위 같은 경우에는 2달간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서 2달 뒤 정도에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짜 주식팁입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2가지 종목 편입하겠다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편입 완료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2%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 파란불을 강하게 켜고 있었는데 손실률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현대차 EUV 역시도 어제까지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전환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5%가량 상승 탄력 가져갔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 동양생명이 최초로 저희 시즌2 시작한 최초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6% 가까운 상승력 가져가 줬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LIG 넥스원이 오늘 또 편입 불발이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해 주실 거거든요. 추가 전략 있을지 그날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분의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분 어벤져스 주인공이 남았죠. 이주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현황
현황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룰이 바뀌게 되면서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깜빡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받아 가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포트폴리오 속에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지 종목 전략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펀치 키워드로 콘텐츠와 또 네. 미용 의료기기 잡아주셨거든요. 네. 이 편입해 주실 종목도 여기에 힌트가 또 있겠죠? 첫 네, 번째 있습니다. 종목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 근데 아닌가. 워낙 콘텐츠 네. 종목이 많잖아요. 이걸 같은 보면은- 관련주일 수도 있고. 이걸 보면은 바로 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림 힌트가 있나요? 아, 예, 그럼요. 어. 일단 보여주시죠. 네.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손석구 씨와 최우식 씨가 나오는 살인자 앵난감. 그리고 여기 최우식 씨가 기생충에 나왔었던 분이죠. 그리고 손석구 씨는 범죄도시. 둘 다 천만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드라마가 명절 기대감이 때 크겠네요. 아니 이미 나왔나요? 나왔고 인기몰이를 너무 하고 뒤처지네요,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도 이걸 봤는데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 약간 살인 그런 스릴러물인데요. 좀 재밌게 풀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다크 히어로 느낌도 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취향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관련해서 좀 뭐 이런 이슈들 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딱히 상관하실 필요 없이 어쨌든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묘인데 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다음 주에 개봉이에요. 22일 날, 22일. 목요일 날 개봉인데 네. 요게 이제 그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 이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민식 씨가 나오는 우리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대부의 거의 뭐 위치에 흥행 계시죠.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명량부터 시작해서 그 범죄의 전쟁이었나? 그거랑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범죄와의 전쟁. 올드보이 그다음에 뭐 올드보이. 카지노 뭐 이거 거슬러 가네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서 참 그런데 네. 약간 좀 어쨌든 이 기대감이 있고요. 원래 최민식 씨가 예능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예능에 또 나오셔가지고 더 인지도를 높이려고 아니 하시나요? 뭐 영화 때문에 나오신 건지 아니 뭐 홍보 때문에 나오시겠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 잘 보시면은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유해진 씨인가? 네. 네, 유해진 씨가 씨. 네. 영화 나오는 것마다 중박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배우라고 네, 할까요? 유해진 씨가 뭐 타짜에도 나왔죠. 네. 그다음에 베테랑도 나왔죠. 저는 그다음에 럭키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것도 있고요. 올빼미도 사실 그게 아. 처음에 이거 뭐야 하다가 300만 넘어갔거든요. 오. 그리고 뭐 되게 이상한 데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유해진 씨가 나오는 영화가 망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고은 씨도 연기를 이번에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제 영화제 참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흥행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편입을 할 거예요. 편입을 하고 나서
목요일날 개봉한 다음에 주말이 지났을 때 갑자기 한 150만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종목 이름을 그래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종목 이름은 쇼박스입니다. 네, 쇼박스가 제작과 배급 같이 맡고 있고요. 네. 드라마 제작사 중에 쇼박스인데 쇼박스가 옛날에 천만 영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진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사실 이 좀 그렇다 할 성과를 못 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쇼박스가 지금 콘텐츠 영화 관련주 중에 최근에 좀 먼저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공략할 예정이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200원 이렇게 잡아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묘의 흥행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목요일에 따라서 또 목요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일 것 같아요. 첫날 반응도 중요한데 네. 이게 그 주말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또 저는 주말에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보시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 날 개봉을 하고 네. 제가 다음 주 방송에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리뷰 한번 하고 네. 그 전에 움직이면은 뭐 좋은데 네. 어쨌든 저는 일단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았어요. 30%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상한가도 한번 노려보자. 좀 그럼 약간 목요일에 관람하고 오실 건가요? 영어 관람? 요거 뭐 이렇게 영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쇼박스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이 종목도 진짜 이게 빠질 만큼 빠졌고 이게 적자폭을 요번에 줄였어요. 그리고 적자폭을 줄였고 모멘텀이 있었나요, 이슈가? 뭐 뚜렷하게 뭐 어떤 뭐 모멘텀은 없었는데 네. 지금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최근에 이런 하는 드라마들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시민더키 같은 경우도 여기 거예요. 그래서 라미란 씨 나오는 네네.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 이슈로 네. 근데 그것도 손익분기점은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부진했지만 이제 부진을 딛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쇼박스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파묘 같은 경우가 정말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상단 더 높일 수도 있는 기대감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영화를 한번 보고 일단 좀 분위기를 보고 다음 주에 나와서 네. 이거를 정리를 할지 말지를 뭐 그때 가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떻게 리뷰를 해주실지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도 꼭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 쇼박스를 통해 주신 가격 전략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3,200원 주셨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모멘텀 좋습니다. 일단 출시가 된, 개봉이 된 살인자 난감이라는 드라마 또 넷플릭스 통해서 개봉된 거고요. 그리고 영화는 파묘 또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되죠. 이 영화 통해서 또 어떤 흥행 실적 나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도 챙겨가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 과연 또 멘토님이 영화 리뷰는 어떻게 해주실지 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두 번째는 아까 또 강펀치 키워드 미용 의료기기 주셨거든요. 네. 종목은 또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클래시스라는 계속 강조해 주셨죠.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클래시스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실적 여기도 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헤드라인 보시면은 26년까지 생산량을 2배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2배. 그럼 실적도 같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더블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026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까지 진출을 앞두고 캐파를 확대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슈링크 판매 대수가 어마무시해요 지금. 그러니까 18,000대 돌파를 목표로 잡고서 가겠다라고 포부를 좀 밝혔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사상 역대 실적인데 클래시스를 제가 왜 골라왔냐면 뭐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뭐 되게 많거든요. 원택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여기만 50%예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넘는 기업이 여기 한 종목이고요. 제가 왜 지금
첫 주에 시즌2 첫 주에 시총 높은 걸 가져왔냐면 좀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길게 좀 가져가 보겠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의 승부를 보려고 정한 종목이고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좀 작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끌고 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그럼 저희가 가지고. 2달간의 수익률 배틀이 진행되잖아요. 네. 그럼 최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저는 100%? 100% 수익까지? 전고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고점도 기대해 볼 네. 만하다? 가격 전략부터 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한 번에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되니까 갑자기 작아지세요. 아니요. 일단 조금 한 10% 정도만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가격 전략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잡고요. 일단은 목표가에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계속 상향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2달이라면은 저는 2달 동안에 충분히 100% 수익 한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끌고 한번 가볼 만하다.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포인트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보시면 화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네. 일단 원래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48%였고 아마 23년도에 50%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일단 뛰어난 영업이익률 그만큼 무슨 말이냐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벌면 5천만 원이 순수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원래 보통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도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현금 가동력이 뛰어난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출을 안 받습니다. 대출을 잘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 낮아요. 이 기업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그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2배 늘리면은 만약에 2배 이상 더 팔게 되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메리트가 있고 그러면은 자 장비를 많이 팔면 팔수록 소모품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까요? 더 늘어나죠. 그렇죠. 더 늘어나면은 장비 많이 판 만큼 거의 뭐 배수죠, 배수. 배수로 늘어나니까 그럼 이게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금리 관련해서. 네네. 네, 성장성 좋죠. 그리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생산량도 2배 네. 확장한다. 네. 근데 금리 이런 이 매크로 지표가 또 받쳐주지 않으면 왜 우리 맞아요. 반도체 시장도 어려웠듯이 네. 이것도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 리스크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제가 이게 그래서 이 클래시스를 왜 골랐냐면 네.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마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그런 실적과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영향 네. 안 무슨 받는다라고 말이냐면 자, 보시는 금리를 걸까요? 인하했을 때 네.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한다인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안 했다고 봐요. 네. 그럼 지금 가정했을 금리를 때?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 대출을 받기 지금 꺼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돈을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대출을 안 받고 투자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곳간에 현금이 네. 차곡차곡 쌓여 있기 가지고 때문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융통을 해서 할 수 있고 대출을 필요하더라도 여기가 이미 현금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무리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금 가동 여력이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금리 매크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던 낮추던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주가를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오른 거 대비해서 주가 조정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덜 빠졌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부 미용 산업은 계속 지금 성장해 가는 사업입니다. 진짜로 성장을 많이 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보통 성장주들이 게임이라던가 AI라던가 매출이나 실적이 좀 받쳐주지 못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들이 보통 시크릿컬 업종들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요.
근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경기방어주들, 경기방어주들 보시면요. 뭐 매출은 잘 나오는데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이 클래시스 같은 기업은요. 지금 성장, 피부 미용 사업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피부 미용 사업도 하면서 거기서 또 뭔가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성장주는 맞거든요. 뭐 저PBR주 이런 거 아니에요. 성장주예요. 확실히 주가 자체는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차랑 이런 그런 기업들보다는 고평가가 된 게 맞는데 근데도 이렇게 주가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성장성의 모멘텀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리고 더 하나 더 나가서 수익성이랑 이런 수요 모멘텀을 가지고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한번 보셔도 될 만한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짚어주셨던 미용 의료기기, 이 안에서 잡아주신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가격 전략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로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 3만 원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 한번 터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거든요. 어떻게 또 목표가 상단을 더 높여주실지 정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성장성 정말 좋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이슈 있습니다. 또 IPO 관련해서 APR이라는 종목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낙수 효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 점 활용해서 또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노란톡방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요, 멘토님. 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나라 안에만 이렇게 좀 성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적이 국한되면 여기서 가격 경쟁력이 좀 그칠 수도 있고 좀 더 성장이 또 머물 수가 있잖아요. 수출이 돼야 하는데 수출은 어느 나라에 좀 되고 있나요? 뭐 여기 중남미부터 시작해서요. 네. 웬만한 데 다 팔아요. 저는 혹시 네. 중국에 치우쳐 있을까 봐. 아니요. 여기는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유럽이라던가 이런 미국 서양 쪽에 좀 매출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을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야 여기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주가가 힘을 못 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화장품 하니까 또 중국향이 정말 그렇죠.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혹시 또 그렇게 리스크를 가져가진 않을까? 아니야. 클래시스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나라들에 다 두루두루 유럽, 미국 뭐 브라질 이쪽으로 다 진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좋고 뭐 사실 우리나라 피부과도 지금 막 정말 잘 되는데 뭐 유럽이라던가 선진국들은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아니 굳이 우리가 독일 것 비싼 거 써야 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조욱 멘토님이 시즌2에 참여를 하시면서 남다른 각오로 오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부터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심지어 100%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의 시세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쇼박스와 클래시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진입할 수 있는 두 종목이고요. 쇼박스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200원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는 목표가 36,000원이고요. 손절가 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 다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어떤 영화 리뷰와 또 어떤 전략을 챙겨주실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는 시장의 장중 흐름에 맞는 투자 판단도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시즌2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인사로 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시즌2는 정말 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스타일에 맞으세요? 제 어떠세요? 스타일 좀 잘 저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좋은데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주호 멘토님이 어떻게 또 활약을 해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